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배종호 세한대 교수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이 전국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이 비 피해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MBN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사진과 영상 제보를 받습니다. 아래에 있는 주소로 좀 관련된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이 서울 강북, 특히 이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던 지역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진강 체북단 군남댐에 홍지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는데 지금 약간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홍지호 기자,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연천 군남댐 근처에는 오전 한때만 해도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비가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현재 군남댐은 엄청난 양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까지만 해도 초당 2,000톤이 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3배 가까이 늘어 7,000톤 정도의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평소 약 30톤 정도만 방류하는 것에 비하면 230배가 넘는 엄청난 양을 내보내는 겁니다. 댐의 수위도 35m에 이르면서 제한 수위인 31m를 넘겼고 계획 홍수위인 40m에도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댐 관계자는 현재 13개의 수문을 다 열어 방류량을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북한이 환강댐의 수문을 열면서 우리 측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도해드렸는데 여전히 이 환강댐에 방류한 것이 우리 쪽에 영향을 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북한이 환강댐의 수문을 열게 되면 임진강 최북단에 있는 필승교의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북한이 오늘도 수문을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현재 필승교의 수위도 계속 올라 8.6m를 넘어섰습니다.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이 수위는 4m 정도였는데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북한의 방류는 연천을 포함한 파주 등 임진강 하류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이 수위가 현재 7.5m를 넘으며 접경 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경기도는 주민들에게 현 상황 등을 알리는 재난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기 북부 지역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연천군 군남댐에서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네, 이번에는 강원도 춘천의 소양강댐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용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강 기자. 네, 소양강댐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5개의 수문이 잠시 뒤인 오후 3시부터 방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춘천과 인제, 양구, 홍천 등에 나흘째 폭우가 계속되면서 소양강댐의 제한 수위인 190.3m를 결국 넘어서고 말았는데요. 오후 2시 기준 소양강댐의 수위는 191.24m로 제한 수위를 1m가량 넘어섰습니다. 홍수 계획까지는 7m가량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소양강댐 방류는 지난 2017년 8월 이후 3년 만인데요. 방류가 시작되면 초당 1,000톤에서 상황에 따라 최대 3,000톤의 물을 방류할 예정인데 이번 방류는 오는 15일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소양강댐에서 흘러나온 물들은 한강에 영향을 줄 텐데 한강 수위는 어느 정도 올라갈 것으로 전망합니까? 네, 소양강댐은 한강 홍수 조절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데요. 북한강 수계 댐들이 일제히 수문을 열고 있는 상황에서 최상류인 소양강댐마저 방류가 되면 한강 수위도 적잖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소양강댐을 비롯한 북한강 수계에 물이 합쳐지는 팔당댐엔 홍수 조절 기능이 없어 유입된 물을 그대로 한강으로 보내야 하는데요. 계속된 비로 한강 수위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소양강댐에서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폭포가 흘러내려 건물을 덮친 사고입니다. 때가 오래됐으니까 아마 집안이 약하니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미리 좀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인명피가 없어서 엄청 다행인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이거 온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엔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왔어요. 근데 이번에 비가 진짜 폭우로 와가지고 산사태가 나다시피 게으르에 넘쳐가지고 이렇게 마대 같은 거를 이렇게 막고 있는데 여기서 물폭탄이 떨어진 거요.
네, 이번 집중호우는 게릴라성, 국지성 폭우라는 특색이 있습니다. 이상 기후가 몰고 온 현상인데요. 기존에 예측했던 것과는 많이 다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전관리도 다시 한번 재점검해야 되고 기준도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일 기자, 방금 영상에서 봤던 이 산사태 피해가 났던 지역들은 기존의 기준대로라고 하면 크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기상청도 번번이 예보가 틀리듯이 이렇게까지 집중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비가 올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신 그 경기도 안성, 예. 평택, 가평군 이 지역이 이제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났던 그런 예.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 경기도에서만 2천여 곳, 그리고 전국적으로 한 2만 6천여 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등록이 돼서 지금 예.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이들 지역은 이 취약 지역이 아니에요. 취약 지역으로 등록이 돼서 관리가 되는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기준에서 보면은 위험한 지역이 아니었다 이런 뜻이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사태 때문에 인명 피해까지 발생되는 상황이 난 거죠.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 관리가 지금 부실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이제 뒤늦게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지금 현재 이제 산림청에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조사하고 지정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에 참여했던 한 교수가요. 예. 관할 지역이 넓고 예산이 부족해서 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예. 실제로 이런 위험 지역 지정 과정이 부실해서 필요한 곳들이 지정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상당히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기존의 위험 지역 또 취약 지역 선정을 할 때 대충 해놨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런 뜻이군요. 예.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평 펜션에서 3대가 희생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유호정 기자, 이 펜션이 있던 이 곳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위험 지역이라는 분류로 돼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일단은 이 시행령에 예. 따라서 뭐 불법이거나 예. 법을 위반했거나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펜션 혹시 사진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가파른 산지의 산 중턱에 이 펜션이 딱 위치해 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혹시 뭐 위험한 요소를 미리 지자체가 파악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것 아니냐 이런 예.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문가들이 특히 얘기를 하는 게 산지에 건물을 지을 때는 내부 암석의 경사도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예. 입을 모으고 있는데요.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은 산지 평균 경사도가 25도 이하일 때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션은 경사도가 10에서 15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지자체 허가를 받으면 지을 수는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다시피 이렇게 내부 암석의 경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위험 요소를 좀 미리 인지하고 좀 예. 방지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 펜션이 지어진 곳 위쪽으로는 산책로를 만들어내고 나무들을 다 벌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올 경우에 물을 먹은 토사가 쉽게 쏟아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산사태에 대한 위험성은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워낙 이제 나무가 많고 산이 많다 보니까 산사태 위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는데 지난 한 9년 전인가요? 우면산 산사태가 있으면서 이제 우리도 그 산사태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런 여론이 당시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시가 이제 2011년인데요. 예. 우면산에서 이제 산사태가 나면서 밑에 마을을 덮친 거죠. 예. 또 당시에 이제 그쪽에 살고 있어서 기억이 생생하게 나는데 당시에 서울시가요. 예. 그 지역이 이 과수원 등으로 지목이 변경이 되면서 토사 붕괴나 산사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예. 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 용도 변경을 하면서 이 과수원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이제 토사 붕괴나 산사태 위험이 있다라는 예. 이제 그런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보면 이 가평 펜션도 뒤에가 지금 과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면산 사태하고 판박이다 지금 이런 예. 지적들이 나오는데 근데 이 뒤도 원래가 과수원이 아니었고요. 원래는 이마였는데 이게 과수원으로 용도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용도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주택과의 거리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하지 않고 이제 무조건 이제 용도 예. 변경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펜션이 밑에 있고 이러면 어느 정도 고려를 이제 산사태나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 고려 없이 그냥 용도 변경이 되면서 이번 이제 참사가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한 토목과 교수에 따르면 이 과수원이 일반 임야보다 물 흡수량이 한 2배 가까이 높다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토사 붕괴나 산사태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후약 방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대책을 마련해서 좀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집중호우가 내리는 것이 완전히 이제 패턴이 바뀌어 버렸어요. 우리도 이제 뭐 아열대 기후처럼 스콜이 오듯이 아주 좁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아주 많은 비가 쏟아지면서 예상치 못했던 산사태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산사태 위험 분류 기준, 등급 기준을 완전히 좀 새로 짜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을 들여서. 네, 예. 말씀대로 모든 판을 좀 다시 짜야 되지 않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올해 장마가 굉장히 깁니다. 거의 뭐 한 달 반, 49일째 장마고 예. 또 지금 막바지에 가서는 거의 집중 호우가 내려서 태풍까지 거의 뭐 겹쳐져서, 태풍까지 올라온다니까 이게 속수무책으로 좀 집안이 약한데 또 폭우가 오니까 그게 산사태까지 나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9년 전에 우면산 사태 때 서울 저 서초동 일대가 그때 피해자도 많이 나고 쑥대밭이 됐잖아요. 쑥대밭이 야 수도 한복판에도 이런 일이 생겼냐 했는데 이번에 가평 펜션 사고도 그때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때도 우면산 일대 뭐 가수원 뭐 허가해주고 하다 보니까 집안이 약해져서 우르르 무너졌거든요. 이번에 가평 펜션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가수원을 그 펜션 위에다 다 해주니까 임야에 비해서 가수원은 물 흡수를 못해요. 그냥 밑으로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행정당국이 좀 무관심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25도 이하 경사도가 펜션이 25도 이하는 허가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가평에 있는 펜션이 10도에서 15도니까 형식상으로는 허가해 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펜션 뒤에는 안반의 그 경사도거든요. 그 안반으로 토사가 쏟아지는데 안반 경사도는 허가 기준보다 한 3배 내지 4배 35도에서 40도 급경사예요. 그런 거를 행정당국이 그냥 탁상에 앉아서 탁상 행정을 하다 보니까 취약지구에 대한 관리를 전혀 못한 거 아니냐. 지금도 장마 막바지라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국 곳곳이. 제 사무실도 오늘 천장에서 뭐가 떨어져가지고 혼비백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그 천장도 약하고 비가 한 달 반 이상 오기 때문에 다들 대책에 좀 만전히 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좀 전반적인 위험 등급 분류 기준을 다시 한번 강화하거나 재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에서 소양강댐에서 이 방류가 시작된 모습이 좀 나갔습니다. 이 3년 만에 이 소양강이 다시 댐 수문을 여는 일이 있었는데 한강 수위도 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앞서 이제 얘기들을 쭉 해왔습니다만은 이 기상청조차도 정확히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비가 내릴지 예측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따라서 지금 오보가 나고 있는데 어제만 하더라도 어제 저녁 그리고 이 새벽 사이에 서울과 수도권 쪽에 굉장히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서울 수도권 쪽에 이렇게 비가 오지 않았어요. 대부분 이제 북쪽 지역, 이제 철원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북한 지역에서 많이 내렸는데 뭐 그래서 이제 소양강댐 수위가 높아지게 되는데 뭐 500억짜리 슈퍼컴퓨터까지 운영하는 이 기상청을 이대로 둘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의구심도 좀 들어요. 네, 지금 상당히 이제 기상청이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지금 상황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 기온 현상이기 때문에 AI도 못 맞춘다고 그래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슈퍼컴퓨터가 570억인데 지금 뭐 2018년에도 뭐 그렇고 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되니까 기상청 탓만 할 수는 없고 결국 이제 자기 생명 그리고 신체 재산은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 되니까 이번 사고도 보면은 전형적인 인재라고 봐야 되거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크게 보면은 법적 허가는 갖췄지만 속내로 들어가면 우면산하고 판박이에요. 두 가지 점에서. 하나는 내부 암석의 경사도가 35에서 40도니까 실정법하고는 사실상 어긋난 부분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과수원 개발을 해가지고 이 집안이 약해졌단 말이에요. 이제 임야 같은 경우하고 과수원하고 좀 다른 게 과수원하면 이제 물을 많이 먹으니까 2배 정도 물이 양이 많아져가지고 굉장히 산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전국에 이런 취약 지역이 한 2만 6천 곳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2만 6천 곳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 너무 이제 광활하고 또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행정안전부하고 산림청하고 두 군데서 나눠서 하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정말 우면산 같은 또 이번 사태 같은 그런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좀 관리 체계 그리고 철저한 매뉴얼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이렇게 비패까지 발생했는데 이재민들이 대피할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학교라든지 마을 회관 쪽으로 가는데 또
또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들이 굉장히 부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더 턱없이 부족하고요. 안타까움이 계속 가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태일 기자, 좀 뭐 우리나라는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비 피해 속에서 기지를 발휘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화제가 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예. 먼저 이제 중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버스가 이제 급류에 떠내려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개천에서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떠내려가면 그 안에 한 15명 정도 타고 예. 있었는데 뭐 전원 사망하는 지금 거는 화면에 뭐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중국이군요. 사실이죠.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 굴착기로 버스를 막은 거예요. 막으면서 이제 버스가 떠내려가는 걸 막으면서 그 안에 있던 이제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근데 이거 비슷한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거든요. 바로 어제입니다. 강원도 양구군에서 60대 부부가 이 폭우 속에 밭을 관리하러 갔다가 예. 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고립이 된 거죠. 근데 소방관이 출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구조를 못 했는데 마침 굴착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굴착기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앞에 이제 흙을 예. 담는 버킷이라고 하죠. 저기에 이제 부부를 태워서 안전하게 구출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참 뭐 재난 상황에서는 뭐 어떤 방법이 됐든 어떤 수단이 됐든 이제 인명을 구하는 게 가장 급선무죠. 아무쪼록 이 비 피해가 없어야 될 텐데 다음 주 초까지는 계속 비가 온다고 하니까 이렇게 방심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